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주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태세가 크게 강화됐는데요. 청와대 연결합니다. 자, 조영익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15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헌재 앞에서 열리는 찬반 집회 소리가 이곳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외곽으론 경찰이 2중 3중 경계에 나서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현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저에서 참모진과 만나 결과를 차분히 잘 지켜보자고 간략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탄핵 심판은 여론이 아닌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재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한강욱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전국 상황과 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또 내일 선고가 이뤄진 뒤 탄핵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이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내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검찰 수사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김세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대통령 신분입니다. 인용 시에는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파면, 다시 말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직무에 복귀하고 내년 2월 24일까지 남은 임기도 채울 수 있습니다. 거처도 달라집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청와대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 확실히 정해진 시점은 없습니다. 청와대는 마지막 성명을 작성하고 이 자리를 빌어 발표합니다. 판기국 논평, 내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1.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8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평의를 열고 선고를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통으로 부인하는 위헌이고 불법이므로 무효임을 천명한다. 제1항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선고를 중지하고 부족한 재판관을 충원하여 구인의 정언을 이룬 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더구나 이는 이정미 권한대행 등이 8인의 평의가 위헌이라고 직접 판결한 헌법 판례가 있으므로 특히 그러하다. 이 항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국가의 가장 기본법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등 모든 사회적, 국가적 근간을 무너뜨렸음을 천명한다. 사방에 있어 헌법재판관들이 육법 중 어떠민 헌법을 스스로 어기는데 앞으로 누가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국민들은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민주주의는 법치를 기본으로 하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국민저항본부를 설립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 사항에 있어 우리는 지난 3.1절 98주년을 맞아 서울역에서 동대문까지 가득 채우면서 500만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성난 파도처럼 포효했으며 그날 우리는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수호라는 거룩한 대의를 위하여
3.1운동 당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제히 총칼에 항거하였던 순국 선열의 길을 이을 것임을 맹세한 바 있음을 알린다. 6. 헌법재판소는 국회 의결 과정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절차상 하자를 무시하고 심리를 진행했으므로 헌법재판관들 전원은 불법을 자행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선고가 무효임을 선언한다. 예를 들어 국회는 13개 항목을 일괄 표결함으로써 불법을 저질렀고 소추안을 마음대로 수정하면서 국회의 재투표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러한 중대산 절차상 하자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 각하의 대상이므로 헌법재판소는 8인 전원의 명으로 본 사건을 각하시켜야 하는 것이다. 6항에 있어 각하일 경우 이는 8인의 재판관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건 각하는 유일한 합법적 해법이므로 헌법재판소는 8인 전원의 명으로 본 사건을 각하시켜야 한다. 실형에 있어 이를 거부하여 다른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을 경우 우리는 그를 위헌적 국가반역자, 민족반역자, 역사적 반역자, 국가대란을 주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국가적,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물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남창 고영태의 설계에 따른 희대의 사기 사건이었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한 정계, 검찰, 언론이 협잡하여 작업한 더러운 권력 찬탈의 장이었음이 밝혀졌다. 구항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정인과 점검을 채택을 거부하면서 심리한 예단성, 목적성 심판이었으므로 이번 현재 심리는 원천 무효였음을 천명한다. 10항에 있어 이미 2000여 개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고 증거물과 증인이 완벽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현재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무효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중요 증거물과 증인을 거부하면서 재판을 한다는 말인가? 12. 이번 심판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일자에 맞춘 주문형 심판이었으므로 위헌하고 위법하며 원천 무효임을 전명한다. 세상에 선고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쫓기듯 하는 재판에서 무슨 수로 공정성을 기할 것이며 무슨 수로 증거와 증인을 심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12항에 있어 한 개인 재판관의 퇴임 일자에 맞춘 심판은 역사책에 헌재발 반역으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조로 기록되는 것을 거부하며 헌재발 반역의 정의로운 저항을 맹세하였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14. 위에 언급한 사실 외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거짓, 왜곡, 권력 창탈의 증거와 증인이
부지기수이고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심판은 각하 이외 어떤 대안도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이 정당한 국민의 요구가 거부될 때 그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책임은 헌법재판소 개개인 재판관들에게 있음을 전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이런 위헌이고 불법 탄핵 사건을 각하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하여 내 지금 죽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를 위하여 그 외의 모든 성스럽고 숭고한 조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하여 생사를 갖지 않을 것이며 그 외 주요한 행동 계획 및 강령은 내일 헌법재판소 앞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발표될 것이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는 헌법재판소 유리창을 때리고 있으며 우리 목소리는 그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구호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구호만 존재하노니 그것이 바로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 양계 재단에 인건비로 썼지 누가 돈 하나 누가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무슨 노승일 씨니 뭐 박헌영 씨 이런 고영태 씨의 친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그 재단에서 봉급을 따닥따닥 받아가가지고 그게 아까운 것뿐이지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그 권한남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항상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추위 측에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증거가 그 안정범 수첩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태블릿 PC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인데, 이게 3대 물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정범 수첩이라는 이 물증이 헌법재판소에 안 옵니다. 또, 안정범 본인 재판에도 이 원본이 제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 하네요. 살인사건, 강도사건에서 그 강도짓 하는 거, 살인행동하는 거를 찍은 CCTV 화면이 있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CCTV 화면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막상 재판을 하니까 그 CCTV 화면을 안 내고 동네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날 밤에 막 그냥 큰 소리 나는 거 들었지 않냐? 사람 죽는 소리 들었지 않냐? 이렇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 물증을 왜 안 냅니까? 그 안정범 수첩이 그렇게 정가에 보도인데 아니 헌법재판소에 내달라는데 안 가져와요. 그건 간첩 이해가 안 가고 또 태블릿 PC도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 그러고 그 태블릿 PC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 태블릿 PC를 제출을 안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고 뭘 어떻게 조작이 돼 있길래 그걸 내지 못하냐. 그리고 녹음 파일 2395개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인데요. 이게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2395개를 다 들어보자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중요한 거 골라가지고 국민 앞에 공개 검증하자.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검찰의 공소장 내지는 검찰 조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시대순으로 쫙 녹음되어 있고 회의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틀어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K스포츠 재단을 갖다가 말이야 한 방 퍽 날려가지고 말이야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뻥 터트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둥 차은택을 제거해야 된다는 둥 이제 최순실을 다 써먹었고 심지어는 대통령님을 갖다가
얘네 걔네 할 때 그 개라 그러면서 개를 몰아내고 다른 세력과 손잡아야 돼. 뭐 이런 식의 당돌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야, 이것은 이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오는 프레임과 정반대가 진실인가 보다. 이러한 의심을 충분히 자아내게 하는데도 그런 증거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허덕거리면서 빨리 재판한다는 겁니다. 왜 이 중대한 헌법 재판이 국회의 의결도 잘못됐고 이런 재판이 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에 연동돼가지고 3월 13일까지 안 하면 무슨 난리가 납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거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탄핵소추 의결에. 이 발의할 때부터 이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증거라고 붙인 거는 의혹으로 점철된 이 언론 보도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장인데 의혹 보도에 불과한 언론 보도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이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검사가 사실을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의 심증이요 자기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뭐하러 필요하고 특검은 뭐하러 필요하고 재판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또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이 검찰의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검사의 의견 하나를 그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국회가 이제 국회가 그 다음 검찰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기관이거든요. 여기 국회의원들이 일개 검사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다는 건 이건 부적법해서 각하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눈 있겠다고. 근데 하나도 지금 다 엉터리거든. 모두가 100% 엉터리야. 다 이런 엉터리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 국민들 정말 불쌍합니다. 이따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 또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총장들, 이런 대한변협 법조를 움직이는 대한변협 이런 관계자들, 이런 애들이 이제 와서 성복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된다고 외치는 부분들이 바로 당신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그 허리도 졸라 말고 밥 굶어가면서 세금 냈더니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요, 이게 전부 잡아달라가지고 국민 특검제도 만들어가 싹 잡아달라 돈 다 뺐어야 돼. 이게 지금 제일 재산 큰 몰수해야 문제가 또 돼. 뭐냐면 송가세. 예. 촛불민심이라는데 이게 지금 국회 탄핵소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게 내가 이제 그 다는 못 외웠는데 네? 2016년 11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에서 5%의 조작이야. 유례 없이 낮은 그 뭐 수치로 이제 전락했다. 2016년 11월 12일 같은 달 또 26일 네. 서울 강간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 시위를 하며 요 거짓말이거든. 네. 요 명단 거짓말이야. 어떻게 11월 10일 26일 강화문에서 100만이 모였냐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탄핵소추하는 이런 거짓말을 쓸 수가 있냐고. 민노총이 만든 그 증거물에 내가 읽어줘야 겠다. 좀 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운데서 이제 뭐 어떤 100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뭐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하다. 개뿔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관련돼 이게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서 탄핵 소추문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태극기 집회는 뭐 태극기 민심은 없는가? 지금이라도 촛불 민심이 지난해 10월에 저기다가 안 되면 지금 바꿔야 돼. 잠깐만 있어봐요. 네. 11월, 네. 12일, 네. 11월, 네. 12일, 같은 달, 26일, 네. 26일. 네. 얘들이 이제 100만, 뭐 190만 요랬는데 이게 뭐냐면 전국이야, 전국. 여기 보십시오. 갈로를 치고, 아이씨, 안 보이지? 자기들이 말하는 그 명수가 옆에 갈로를 치고 전국이라 써놨어요. 서울은 서울이라 쓴다고. 서울은 3만, 서울은 20만 요래 써놓고 나머지는 다 밑에다 나중에 문제를 전국이라 깔아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탄핵소추장에 서울 강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개떡 같은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보냈냐고. 촛불 집회와 시위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요? 대통령 하여 탄핵을 요구했다고 지랄 틀고 앉아있다.
이런 엉터리 소장. 민노총이 만들어낸 직계를 보라고! 이씨,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15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은 내일 오전 11시 선고 직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소처럼 오전 9시쯤 출근했습니다. 경찰의 근접 경호를 받으며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8명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오후에 열고 마지막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결정문은 사실상 작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최종 결과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인 평결은 내일 오전 선고 직전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정각 재판관들이 대신 판정에 입장하면서 선고 절차는 시작됩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이유를 충분히 밝힌 뒤 결론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판의 결론인 주문을 읽는 시점은 정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식으로 발표됩니다. 반대로 탄핵 기각이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파면 혹은 직무 복귀는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결정과 다른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추린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 조직에 기대 국정을 수행했는지, 또 정부 인사에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는지 들여다봤고요. 기업들의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있습니다. 언론사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는 등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부분도 따져봤는데요. 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쟁점마다 날카롭게 맞서왔습니다. 양측 입장 박철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우선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순실 씨를 지원해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고 강조합니다.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탄핵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반면 대통령 측은 위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탄핵 사유들이 부풀려졌으며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에 불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헌재 8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 국회는 7명만 넘으면 선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놓고도 대립했습니다. 국회 측은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주고 기업 출연을 강요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것일 뿐 대통령이 사익을 챙긴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국회 측은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당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 인사권 남용과 연설문 유출, 언론 탄압 등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최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단순한 의견을 구한 것일 뿐 사적인 연고나 이익 때문에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살현입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결심을 어떻게 굳혔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도감청 방지 장치까지 설치하면서 그동안 보안에 잔뜩 신경을 써왔는데요. 이 결론을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죠. 이 8명의 재판관들이 그동안 굵직굵직한 사건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왔는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으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임명된 2013년 4월 구성됐습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됐지만 헌재는 이 기간 동안 7,000건이 넘는 사건을 심리하면서 굵직한 판결들을 남겼습니다.
2014년 8대1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희수 재판관은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꼽힙니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2015년 헌재가 간통죄 처벌 위헌 결정을 내릴 땐 간통은 결혼제도를 지지하는 사회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안창호 재판관과 함께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6대3으로 합헌 결정이 난 성매매 처벌법의 경우 김희수, 조용호, 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심판 주심을 맡고 있는 강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성매매 처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성매매는 생존 문제이자 사회 구조 문제라며 성판매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야간 시위를 금지한 법률에는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보다는 엄격한 법리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주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태세가 크게 강화됐는데요. 청와대 연결합니다. 자, 조영익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15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헌재 앞에서 열리는 찬반 집회 소리가 이곳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외곽으론 경찰이 2중 3중 경계에 나서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현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저에서 참모진과 만나 결과를 차분히 잘 지켜보자고 간략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탄핵 심판은 여론이 아닌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재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한강욱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전국 상황과 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또 내일 선고가 이뤄진 뒤 탄핵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이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내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검찰 수사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김세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대통령 신분입니다. 인용 시에는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파면, 다시 말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직무에 복귀하고 내년 2월 24일까지 남은 임기도 채울 수 있습니다. 거처도 달라집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청와대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 확실히 정해진 시점은 없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퇴임 후 받을 수 있는 예우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연봉의 95% 수준인 연간 1억 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비서진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임금, 사무실 운영비용 지원은 물론 국공립병원의 무료 의료 혜택을 받고 사후엔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그러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게 되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최소한의 경호만 유지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잃게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불소추 특권도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 임기 종료까지는 검찰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대한변협 전현직 대학 총장들 몇 명 안 돼요. 네. 다른 총장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네. 우리가 이자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지식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오. 탄핵 소추가 팩트에 기초했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봤어, 당신? 검토해본 적 있냐고? 대학 총장 마찬가지라고 다, 이것들 다. 국회가
헌재로 보낸 소추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됐는지를 알고 있는가? 몰랐음. 몰랐어? 몰랐어. 소추 내용이 피소주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지는 했는가? 인마들 고지는 뭐냐면 어디 저 산에 올라가는 게 고지라고 생각합니다. 386고지 도망가는 거거든. 철마공원 고지면 도망가는 게 이제. 이번에 탄핵 가결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이 법률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인지는 했는가? 이 새끼들은 인지한 걸 알고 있다고. 인지세는 했나? 인지세 받고 나서 저거들이 인지했구나. 택도요. 내가 국회를 신면 줄이면 생각해봐요. 그냥 이래가지고 김의원 내가 오늘 이렇게 발의하는데 알아서 네가 사인해. 이런 식이야. 내용이 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진짜 이거 나중에 각하가 돼서 박근혜 다시 돌아오면 모든 태극기 세력이 전부 다 국회를 쳐들어갑니다. 너가 13가지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다 내놔라. 시급하는 거야 이제. 또 있지 이제. 13개 탄핵 사유가 개별적으로 투표되지도 않았고 한 개의 안건을 일괄 투표됐다는 문제는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민의의 정당 대한민국 국회를 망치는 그 꼬라짐을 아는가? 몰라. 몰라? 이것도 모르고 이명박이도 모르고 천정들도 모르고 또 대한변협도 모르더라고. 모르지. 그것도 모르더라고. 저거들이. 모르더라고. 깜깜한 무소식이야 이것들. 그렇지. 그러면서 성복, 개뿔 토론 과정도 일단 안 거쳤어요. 토론 과정을 거쳐야 13개 안건이 신문에 났는 게 이 기레기가 쓴 건데 카더라 통신이고 의혹인데 과연 이걸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대한민국을 농락해도 이렇게 농락할 수 있냐고. 또 있어. 비선조직 국정농단이라는 하나의 그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탄핵소추의 핵심 용어거든. 이 나라 법전에 어디에도 없어. 있지. 법률 용어에도 없어. 있지. 박지원 대가리. 김평우 변호사가 없다 했거든. 박지원 대가리는 있어. 아, 박대가리 있구나. 추 대가리도 있고. 그렇지. 야, 이게 참 가짜네, 가짜네. 문 대가리도 있고. 나는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그 사법고시가 어디 두 편으로 갈라져서 본 것 같아. 김평우 변호사 본 그 시험하고 우리 운전면허 보면 A 코스, B 코스 있잖아요. 이 나머지는 전부 B 코스만 나봐. 도대체가 이거 뭐 희한한 걸 갖다 들이붙여가지고 뭐 맞니 안 맞니 이지라라고 앉았어요. 그렇다면 비선 조직이 뭐고 국정농단의 뜻이 뭔지 헌법에 적용해서 설명을 좀 해보라고 욕을 해버릴까. 큰일 납니다. 안 되지. 지금 딱 큰일 납니다. 지금 딱 몰입하고 있다고. 이 새끼 이 대목에 욕 넣을 건데 해가지고 욕 넣었다 해가지고 지금 딱 쓰려고 하는데 시간 딱 재봤어. 알아 임마 너희들 새끼야 수법들 다. 예? 또 있어. 있죠. 이 사건 탄핵 서초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실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아니면 신문기사나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탄핵 소추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엉터리야. 각하. 간단하잖아. 간단하지. 이거 하나 보면 각한데. 그 신문기사라든지 이게 다 엉터리라고 지금 다 여러 가지 지금 보도 과정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사를 넣는지 나는 모르겠어. 왜 우리 기사는 뭐지? 우리 기사 넣었나? 까방송 넣었나? 예? 까방송 넣어서 이지랄까지 안 왔을 것인데. 우리가요, 이 사건 탄핵 소추장을 저도 봤잖아요. 일반 국민들에게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조차도 투표 당일까지 낭독하거나 배부한 적도 없어요.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법을 유린한 이런 자들을 당연히 해산시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외쳤습니다. 국회 해산. 그리고 탄핵 소장을 국민들에게 다 보여줬다 그래요. 뭐 어떤 소리가 아니네. 국민 무시했지. 촛불에게만 아는 사람 아무도 촛불만 봤나? 촛불만 봤나? 아 맞다. 이 촛불 밑에서 봤겠지. 그렇지. 탄핵 소장을 국민에게 공지한 적이 있는가? 없지. 저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의견에는 언제 어떻게 배부했는지 그것도 밝혀야 될 거야. 요거 세월호 7시가 아니라 요거 전부 다 밝혀야 돼. 초단위로. 당인들 국회 법사위 지금 위원장이 선동이 아닙니까? 선동이. 법사위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의결했는가? 의결했어? 모르겠는데. 의결했나? 정확히 날짜가 12월 9일이요. 의결했나? 본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 소추장을 의결한 이후에 본회의를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했나? 안 했지? 안 했지. 왜 안 했을까? 그거 희한하네. 이자들 국회들 공청회 열었나? 안 열었지? 열은 적도 없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장을 만들 때 예. 적어도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 받았나? 받았다더라고, 저거들. 촛불한테. 그렇지. 민노총한테 가가지고. 민노총이 받았겠지. 민노총한테 받았겠지. 그렇지. 예. 참, 내가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 황당하니까. 가뜩이나 오늘 뭐 얼굴이 타가지고 뻘건데 모자가 있으니까 좀 제끼고 해야 되겠다. 얼굴 좀 보여주겠지. 우리가 법률 행위만 놓고 본다면 김평우 변호사가 법치를 왜 자꾸 얘기합니까? 탄핵소추안 의결은 각계 사유별로 성립되는 법률 행위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만 잘못되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야. 뭐 10개, 20개 볼 필요 뭐가 있냐고, 그게. 답답한 사람들아, 진짜. 국회에서 뇌물죄, 국회가 어떤 수사권이 있나? 국회가 조사해가지고 저것들 뇌물죄를 쳐넣어버린 그 거야. 검사 출신 많으니까 자기들 다 자문 조사를 다 받았나? 하는 거지 뭐. 촛불 검사들 받았나?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탄핵소추권 관련돼서 국회가 보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가리에 수긍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 너 인용해봐라라고 나는 눈 감고 있겠다고. 근데 하나도 지금 다 엉터리거든. 모두가 100% 엉터리야. 다 이런 엉터리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 국민들 정말 불쌍합니다. 이따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 또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총장들, 이런 대한변협 법조를 움직이는 대한변협 이런 관계자들, 이런 애들이 이제 와서 성복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부분들이 바로 당신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그 허리도 졸라 말고 밥 굶어가면서 세금 냈더니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요, 이게 전부 잡아달라가지고 국민 특검제도 만들어가 싹 잡아달라고 돈 다 뺐어야 돼. 이게 지금 제일 재산 큰 몰수해야 문제가 또 돼. 뭐냐면 송가세. 예. 촛불 민심이라는데 이게 지금 국회 탄핵소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게 내가 이제 다는 못 외웠는데 2016년 11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에서 5% 조작이야. 유례 없이 낮은 수치로 이제 전락했다. 2016년 11월 12일 같은 달 또 26일 네. 서울 강간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 시위를 하며 요 거짓말이거든. 네. 요 명단 거짓말이야. 어떻게 11월 10일 26일 강화문에서 100만이 모였냐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탄핵소추하는 이런 거짓말을 쓸 수가 있냐고. 민노총이 만든 그 증거물에 내가 읽어줘야겠다.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100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하다. 개뿔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관련돼? 이게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서 탄핵 소추문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민심은 없는가? 지금이라도 왜? 촛불 민심이 지난해 10월에 게다가 안 되면 지금 바꿔야 돼. 잠깐만 있어봐요. 네. 11월, 네. 12일, 네. 11월, 네. 12일 같은 달 26일, 네. 26일. 네. 얘들이 이제 100만, 190만 요라는데 이게 뭐냐면 전국이야, 전국. 여기 보십시오. 갈로를 치고, 아이씨, 안 보이지? 자기들이 말하는 그 명수가 옆에 갈로를 치고 전국이라 써놨어요. 서울은 서울이라 쓴다고. 서울은 3만, 서울은 20만 요래 써놓고 나머지는 다 밑에다 나중에 문제를 전국이라 깔아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탄핵소추장에 서울 강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개떡 같은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보냈냐고. 촛불 집회와 시위를 통해가지고 뭐라고요? 대통령 하여 탄핵을 요구하였다고 지랄 틀고 앉아있다. 이런 엉터리 소장. 민노총이 만들어낸 직계를 보라고. 이씨, 진짜. 애초부터 헌법재판소가 이런 엉터리들 받았을 때 벌뻥 차버려야 됐다고요. 이게 돌려보내버려야 됐다고 저거. 어떻게 탄핵소추안에 12일만 26일간 서울 강화문에서만 민노총 애들이 그 옆에다가 갈로 치고 전국이랬어.
서울의 강화문에 거기에 100만이 모일 수가 없다고. 100만이면 서울역까지 가야 돼, 이 양반아. 강화문 자체가 5,500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꽉 차면 5만 명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게. 이거 고발해야 돼요. 이런 엉터리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농락했어. 이걸 모르고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쓸데없는 지랄하면 이걸로 갖고 고소할 거야. 국민 농락죄. 그러면 적어도 2천만 국민이 고발하면 당신은 쪽박차는 거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가결을 하면서 이 통계조차도 안 봤다는 게 드러났잖아. 적어도 눈에는 눈깔이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적어 눈에는 보인 거요. 적어 눈에는. 그렇죠. 네. 적어 눈에 보이니까 이제 한철이가 한철 장사하고 간 거야 이게. 그렇지. 메뚜기도 한철인데. 한철이라고 이제 1월 31일 날 이제 한철이가 이제 딱 나가면서 이제 한철 딱 하고 날리고 나는 거지. 13일 전에 딱 할 해야 돼.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대통령 측 변호인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오늘이라 지적하셔야 됩니다. 왜? 서울 강화문에서만 이렇게 탄핵 소추안에 써 있습니다. 이런 개같은 소추안을 대한민국 최고 의결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보냈어요. 걔들 보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걔들 우리 지금 이 걔들 안 보내요. 우리 좀 이따 그 가가지고 한번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 이게 영털이라고 이게. 이 통계 자료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민도청 스스로 만들어서 배포한 거야 이게. 배포한 거야. 이게. 분명히 거기에는 100만 뒤에 갈로를 치고 전국이라 쓰여 있다고. 이런 엉터리만 봐도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결한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 그 13개 신문 찌라시 기사 탄핵 소추안 안에 들어갔던 공소장 읽거나 빡겠냐고. 아이고야 잘못 때렸다. 아이고. 이거 손가락 아파. 모자 앞으로 이제 모자 씌고 시부려야 되겠네. 막 시부리지. 모자 쓰니까 막 피가 막 그냥 철철 넘치네 그냥. 예? 그런 의미에서 물 좀 내주십시오. 물 마시죠. 네. 이게 법치는 근대국가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이고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치 실현에 바로 법치 실현하는 날이 저는 3월 10일 11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 탄핵 관련 인용, 기각, 각하가 아닌 그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을 보듯이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게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법질서와 법치가 어느새 정의와 힘과 이런 논리에 흔들린다. 이것은 헌법 유리자 농단이야.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놔서 이렇게 엉터리로 씨부러지고 엉터리로 가결하고 엉터리로 헌재해보는 이런 인간들을 모조리 팔청 교육대로 보내야 됩니다. 받아들여가지고 해산시켜버리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해산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국회 해산을 시켜가지고 딱 보내가지고 저것들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9명이나 8명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하고 강일원 재판관 자기들 스스로가 2014년도에는 9명이 안 되면 안 된다 위원이라고 그렇게 씨부러졌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8명으로 이걸 하겠다? 몰라. 그때는 몰라? 그때고. 약간 자빨이 있으면 예. 일단 잡아 떼고 보는 거야. 그럼요. 몰라. 우리가 특징이 모른다거든.